이거는 뭐 탈모 치료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드라마틱한 거기 때문에 S가 아닐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탈모 치료에 이거는 최종 필살기이자 치트키 같은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머리 심는 의사 이건민입니다. 원장님, 네. 제가 며칠 전에 피부과 다니는 친구가 영상 하나를 공유해줘서 한번 봤거든요. 그게 피부과 시술, 보톡스, 레이저 이런 거 가성비 순위였었는데 네. 보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이 났는지 아세요? 아, 영상 찍으려고?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거 직업병이야. 아니 근데 제가 그러고 좀 찾아보니까 피부과에서 이런 티어리스트 한 거는 엄청 많은데 탈모에 대한 티어리스트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가져왔어요. 바로 해보자. 자, 오늘의 컨텐츠 S급 탈모 치료 가성비 티어리스트. 먼저 이제 먹는 약부터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사진 보면 이제 아보다트랑 프로페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탈모약의 대명사죠. 사실 약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성분명으로 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품명으로 대표적인 게 프로페시아, 아보다트가 있다라는 거고, 사실 먹는 약을 빼놓고 탈모 치료를 논할 수는 없는 거라서 일단 먹는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탈모가 시작되는 게 남성 호르몬에서 비롯된 DHT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탈모약은 그 DHT 호르몬을 억제를 해줘요. 탈모가 진행되는 걸 좀 막아주고 모발의 굵기라던가 뭐 밀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약 없이 일단 탈모 치료를 진행한다는 건, 저는 가장 제가 좀 자주 드는 표현 중에 물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은 당연히 전 S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바르는 약이네요. 보니까 이제 마이녹실, 판시딜, 미녹시딜, 이게 외용제들이거든요. 저도 이거 쓴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요. 약 먹은 지는 15년 정도 됐지만 이제 도포제들은 12년, 13년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이 바르는 약도 사실 지금은 액상제제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이녹실, 판시딜, 미녹시딜 요 제형들은 액체로 된 제형인데 이게 또 폼으로 된 제형이 있어요. 로게인 폼이라고. 그래서 사실 오리지널격 되는 제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로게인 폼, 그 다음에 마이녹실. 얘네들은 되게 특이한 역사가 좀 있어요. 원래 탈모약이 탈모를 치료하려고 나온 약들은 아니고 다른 치료 목적으로 하다 갑자기 머리가 나서 탈모약으로 쓰게 된 것들이 많거든요. 원래는 이 미녹시딜이 고혈압 약이었어요. 근데 혈압약을 먹다 보니까 자꾸 머리가 나고 막 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 좀 발라볼까 해서 나오게 된 게 미녹시딜 제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먹는 탈모약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같이 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큰 게 이 바르는 미녹시딜 제제예요. 이게 제품이 되게 많다고 느끼거든요. 지금 이 사진만 봐도 지금 벌써 3개잖아요. 그럼 3개 중에 뭘 선택할 거예요? 이게 되게 고민이 많으신데, 크게는 아까 말했다시피 미녹시딜 액상이 있고 또 로게인 폼형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퍼센트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2%, 3%, 5%. 근데 이제는 5%로 다 종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다 5%로 여성은 한 번, 남성은 2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예전에는 로게인 폼이 나오기 전까지는 액상 제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사실 선택권이 별로 없었는데, 액상에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이제 화장품에 많이 들어간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접촉성 피부염을 많이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루성 두피염이 있거나 뭔가 좀 이제 알러지가 좀 있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요즘에는 로게인 폼을 저도 많이 쓰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로게인 폼으로 5%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티어는, 이 바르는 약은 사실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탈모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바르는 약을 쓰지 않고 탈모 치료를 한다,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중요하지만 그래도 탈모약보다는 아니기 때문에 A를 주겠습니다. 근데 이걸 먹는 약이랑 병행을 한다, 얘는 이제 A 플러스까지 갈 수 있는 애라서 정말 필수적인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샴푸. 샴푸는 제가 컨텐츠 정말 많이 찍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샴푸는 약이 아니라 그냥 샴푸일 뿐이에요. 약은 우리가 실제 탈모를 치료하는 거고요. 샴푸는 두피를 관리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샴푸는 탈모인한테 어떻게 탈모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탈모가 진행이 되면 무조건 지루성 두피염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탈모 샴푸, 이제 말이 탈모 샴푸인데 사실 탈모를 개선해 주는 샴푸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지루성 두피염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샴푸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탈모를 샴푸로 개선해보자 이게 아니라 지루성 두피염을 개선을 해서 우리가 토양을 좋게 해서 이 모발이라는 열매가 좋아질 수 있게끔 잘 관리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샴푸를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샴푸 관련된 영상들은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해둔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샴푸 쓸지 도저히 모르겠다, 굿모나 샴푸 쓰세요. 그래서 샴푸는 약간 치료라고 보긴 어렵고 관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가성비가 되게 좋게 그래도 두피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티어리스트는 저는 C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맥주오모 비오틴. 이게 사실 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탈모 치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효용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실제로 제가 반년 전쯤에 이 비오틴 맥주오모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때도 말했지만 이거는 탈모 치료 약이라기보다는 영양제예요, 영양제. 사실 비오틴도 종합 비타민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종합 비타민만 먹어도 우리가 필요한 비오틴의 몇 배는 다 보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찾아서 드실 필요는 없다. 차라리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비오틴 맥주 먹으니까 뭔가 탈모 치료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계속 말하는 거지만 이 맥주오모와 비오틴의 티어는 저는 D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D 주니까 또 이제 비타민 D가 나오네요. 비타민 D, 얘도 이제 방금 했던 우리 비오틴, 맥주오모 이 두 가지랑 같은 이제 영양제에 속하잖아요. 근데 사실 비타민 D는 좀 특별해요. 한국인들은 이 비타민 D의 결핍이 굉장히 심해요.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또 지중해처럼 막 햇볕이 세고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종합 비타민과 더불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될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게 탈모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뭐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 유전성 탈모 이런 모든 유형의 탈모에 다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머리 빠짐이 심하거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갑자기 면역학적인 원인으로 막 이렇게 막 동종 모양으로 움푹움푹 빠지거나 이럴 때는 꼭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에서도 경구 비타민 D 단독, 그 다음에 이제 미녹시딜 단독,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병용해서 치료한 이 세 가지 군을 비교했을 때 비타민 D랑 미녹시딜 도포를 함께한 군이 효과가 훨씬 좋다라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비타민 D는 영양제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약의 수준에도 좀 엇비슷한 효과를 좀 내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으로 보면은 약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제라서 꼭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D는 영양제지만 D 정도는 아니고 한 C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 영양제라는 거, 약 없이는 안 됩니다. 다음은 저출력 레이저 치료. 이거를 이제 LLLT라고도 표현을 해요. LLLT가 뭐냐면 로우 레벨 레이저 테라피라고 해요. 이건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저출력 레이저 치료의 장점은 뭐냐면 다른 곳들보다 좀 안전하다는 거. 그만큼 이제 FDA에서 공식 탈모 치료 수단 중 하나로 인정이 됐고, 또 부작용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쓰기에 좀 부담이 없다라는 장점이 좀 있어요. 그럼 얘의 효과는 뭐냐? 말 그대로 저출력 레이저로 모낭을 자극해서 죽어가는 모낭세포에 영양 공급을 해주면서 활성화시키고 또 회복도 해주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연구를 해봤더니 16주 동안 꾸준히 했더니 모발수가 21%, 모발 굵기가 19% 증가한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정말 추천드리는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메인 치료보다는 이게 병합했을 때 좀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얘를 단독으로 뭔가 해서 탈모를 치료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까 말했던 뭐 탈모 약과 바르는 약과 더불어서 하시면 정말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단점 아닌 단점이 하나 있는데,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니까 병원 가서 한 번 받는다고 막 효과가 막 엄청 좋게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보통 한 2, 3주 간격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지 병원에, 그리고 또 가격이 막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애들보다는 좀 가격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각가지 상황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요 LLLT 같은 경우는 B 티어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낭주사는 말 그대로 모낭에 주사를 놓으면서 그 안에 이제 모발 성장에 필요한 각종 이제 약물과 영양 성분을 주입을 해가지고 모낭을 자극을 해주는 거거든요. 피디님, 여기 저희 병원 환자분들 비포 애프터 사진인데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그럼 누굴 보여드리지?
그 아까 제가 촬영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장인어른 아, 치료 장인어르신. 네네. 네,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 저희 장인어른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띄워드렸습니다. 피디님 여기인가요? 네, 옆에. 여기인가요? 네, 여기요. 거기. 자, 이분은 저희 장인어른이신데 보시면 머리가 많이 빠졌죠? 이렇게 원래는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셨었는데 저희 장인어르신은 이제 수술도 안 하고 이렇게 풍성해지셨어요. 물론 당연히 100% 이제 모낭주사만 하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닌데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탈모약 없이 뭐 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당연히 탈모약으로 밑을 막아드렸고 로게인 폼도 도포를 시키고 군모낭 주사로 이게 물을 채워놓으면서 두피랑 이제 모발들을 다 건강하게 만드니까 모발들이 굉장히 건강해지면서 굵어지고 이게 원래 모낭들이 2개, 3개짜리가 탈모가 진행되면 위축돼서 1개가 되거든요. 그게 다시 2개, 3개가 되면서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주사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풍성하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티어를 한번 매겨보면 사실 아까 밑 빠진 독에 밑은 탈모약이라 그랬고 나머지는 다 물 붓는 애들인데 그 물 붓는 애들 중에서도 중요도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LLLT라던가 미녹시딜도 지금 티어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 군모낭 주사, 모낭 주사가 하는 역할은 저는 가장 큰 비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에 모낭 주사는 A 티어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모발 이식. 야, 이게 올 게 왔네요. 이건 제 사진이네요. 모발 이식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S입니다. 이거는 뭐 탈모 치료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드라마틱한 거기 때문에 S가 아닐 이유가 없죠. 왜냐면 탈모 치료에 이거는 최종 필살기이자 치트키 같은 거죠. 모발이 없는 곳에 심기 때문에 이 즉시성 측면에서는 모발 이식만큼 효과 좋은 치료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정답?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없는 곳에 심어야 된다고. 있는 모발에는 못해요. 근데 간혹 환자분들이 막 정수리가 얇아지면 또 여기 심으러 오거든요. 근데 그땐 못 심어요. 모발이 자기 밀도만큼 있고 그 안에 비어있지가 않으면 그 있는 모발을 키워가지고 굵기를 만들어줘야지 거기에 뒷머리를 뽑아다 심게 되면 있는 모발들이 다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더 심기 전보다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탈모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이 사람이 모발 이식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 중에 나는 밀릴 대로 다 밀려가지고 그때 모발 이식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럼 진짜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밀리는 건 M자만 밀리고 정수리는 얇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을 먹고 물 주는 치료들을 더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딱 하루만 투자해가지고 모발 이식으로 다 또 끝내서 또 한 몇십 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어려워요. 아무튼 모발 이식은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적절한 타이밍 균형 잡힌 디자인으로 이제 이식을 했을 때 그냥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또 심리적인 자신감이 진짜 많이 달라지거든요. 보통 수술하기 전과 1년 뒤는 이 사람의 태도 자체가 달라요. 이 진료실을 들어오는 그 표정과 그 자세가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사실 모발 이식은 티어로 보면 S죠, S. 그래서 S. 사실 S 플러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이제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제 막 모발 이식 받으러 와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해결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준비라는 게 아까 말했던 미리 탈모약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발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모발 이식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안 되면 그냥 바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럼 이제 두피 스케일링이네요. 두피 스케일링은 말 그대로 스케일링이에요. 우리가 막 치과 같은 데 가면 전문적인 기기를 통해서 치석들을 제거를 하잖아요.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각질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두피가 피지 막으로 덮여 있어요. 막 만들만들한데 거의 이제는 두피처럼 일체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문질러도 잘 떼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거 그냥 샴푸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피가 일단은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면 앞선 치료들보다도 이런 두피 관리, 스케일링을 통해서 뭐 발적이라던가 염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낮춰놓고 탈모 치료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병용하면 당연히 더 좋고요. 참고로 저희 병원에서는 메디컬 헤드 스파라고 해서 진단을 하면서 이 사람의 두피 상태에 맞는 제품들을 선택을 해서 실제 두피 관리를 해주고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떨궈주면서도 동시에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킬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런 탈모 관리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피 스케일링은 이제 영양제가 우리가 C 티어로 봤잖아요. 그래서 얘는 B 티어입니다. 이것도 메인 치료의 서포트, 염증 관리는 꼭 필요하니까 두피 스케일링은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탈모 관련 기기, 각종 탈모 관련 기기.
사진은 탈모 치료 헬멧인데 시중에 많죠. 저도 갖고 있어요. LG에서 나온 프라엘이라고. 제가 개원하기 전에는 저는 이거를 제 보물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주에 3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출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쓰실 거라면 매일 쓰셔도 조금 부족하긴 해요. 보통 이거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당근에서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사고 없으면 그냥 사지 마세요. 병원에서 하는 거랑 출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헬멧 말고 또 막 빛으로 나오는 것도 많고 일단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 근거와 데이터가 일단 투명한지. 이거는 중요한 게 마케팅 문구만 보면 막 오늘 샀는데 당장 내일 좋아진다 그러고 실제 그럴 것 같죠? 근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가 진짜 있는지를 잘 봐야 되고 아닌 근거인데 맞는 근거처럼 포장해서 해놓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성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고 품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좋고요. 요즘엔 막 이제 알리나 뭐 테무 이런 데서 직구하기도 하고 저렴하게 제품을 구하는 건 너무 손쉽잖아요. 근데 이 기기 같은 경우는 조금만 달라져도 치료 효과가 아닌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조사는 어딘지 뭐 제조국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가. 사놓고 내가 안 쓸 거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으시는 게 오히려 좀 나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내가 뭐 한 주 3회 정도 나는 뭐 컴퓨터 하면서 이거 꾸준히 쓸 수 있다,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2가지를 잘 충족시킨 제품이라면 좀 꾸준히 길게, 이 모낭의 성장 주기가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샀으면 한 1년 뒤를 보고 좀 꾸준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어는 근데 또 이게 맥주모랑 비오틴보다는 너무 방대하긴 한데 본인이 검증된 기기를 꾸준히만 쓸 수 있다고 하면 저는 C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탈모 치료 가성비 티어리스트 다 했네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나눠봤는데 요약하자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메인, 그리고 LLT나 모낭주사, 그리고 두피 스케일링이 이제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종 카드는 모발 이식이다. 메인 핵심부터 좀 제대로 하시고 나머지 보조는 좀 전략적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급 가성비 탈모 치료 티어리스트를 해봤는데요. 와,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보기 너무 좋은데요? 원래 탈모 치료는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그치. 근데 뭐가 좋다 이런 정보가 그냥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오히려 이러면 다 좋은 거 아닌가? 도대체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거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장님이 한 번에 정리해 주시니까 완전 속 시원하네요. 아니야, 비행기 태우지 마. PD님이 잘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잘 정리가 됐던 것 같아.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이제 좋아요가 300개가 넘어가면 제가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뭐 탈모약, 그 다음에 뭐 미녹시딜, 그리고 샴푸 이런 것들도 따로 더 자세한 티어리스트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풍성해지는 그날까지 이건민의 풍성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풍성.